그래서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영화에서처럼 옆에 두는 게 아니라 그는 방아쇠에 손을 올려놨어요. 저것이 바로 임산부와 아이 아빠 그리고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건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문 영상입니다.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에 형사들에게 치명적인 총격이 발생한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한 내용입니다. 러앤크라임과 전해드리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업사이드 앱을 소개합니다.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에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10만 개 제휴 매장에서 혜택을 선택해 카드로 결제 후 구매를 인증하면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주유할 때나 테이크아웃 할 때 이 앱을 사용해봤어요. 업사이드에서 마음에 드는 혜택을 찾아서 선택하고 결제하면 앱에 현금이 적립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연평균 254달러를 환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바나 소토, 겨우 18살이었던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가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유도분만을 받기로 한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소토가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인 매튜 게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며칠째 두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23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 사건은 실종자 수사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바나와 매튜는 아파트 단지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소토와 게라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예정이었던 아기 파비안도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그의 가족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도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모트입니다. 하지만 프레시아토의 미래는 법정에서 결정되며 그는 여러 건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배심원들은 2024년 초에 체포된 후 프레시아토가 신문에서 형사들에게 한 진술을 방금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샌안토니오의 KSAT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사람이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가 널 데리러 와줬지. 교부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에이미, 너 뭐하고 있었어? 글쎄 잘 모르겠어. 그가 늦게 일어났거든. 그냥 어디서 가져왔어?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떤 데이비드가 있었는데 학교를 그만둔 건 아니고 이미 졸업했던 것 같아. 12월 21일. 그래, 난 학교를 안 나간 지 일주일쯤 돼서 늦게 일어나고 있었어. 그때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그냥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지. 그 사람한테 문자했을 때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어. 실제 이름을 몰라. 그 노인 이름이 뭐였지? 와코, 모블, 아이소, 라코인가 보나? 그런 이 불리더라고. 와포 아니면 플라코? 그래서 이 신문에서 프레시아토는 사바나 소토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곧 아버지가 될 매튜 게라와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두 사람이 실종됐을 때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매튜 게라의 별명은 플라코였어. 그래서 프레시아토가 그 형사에게 그렇게 불렀던 거야. 이제 경찰이 프레시아토가 여러 번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이 신문을 계속하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건을 뒷받침해온 단서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자. 이 사건 현장은 매우 복잡해 보인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범죄 현장이야. 이것이 바로 사바나와 매튜의 시신이 샌안토니오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차 안에서 발견된 후 경찰이 한 말이다. 그리고 경찰은 이것이 살인 후 자살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것을 꽤 빨리 알았다고 말했다.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은 당시 이 사건의 관심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지금 저 어두운 색의 픽업 트럭이 은색 기아 차량 옆에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기아 차량은 매튜의 차로. 경찰에 따르면 촬영 당시 그는 이미 사망했고 다른 사람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픽업 트럭 운전자가 기아 차량 쪽으로 걸어가 매튜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고 두 차량 모두 떠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엄마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수집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사바나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는 우리 기술팀에 넘겨졌고 미국 비밀 경호국의 도움을 받아 일부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오늘 형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 포착된 용의 차량이 있을 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그 위치로 가보니 정말로 그 차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차량을 잠시 감시한 후 그 차량이 어느 집에 속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경찰이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와 두 번째 용의자인 그의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라몬을 추적하도록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매튜, 사바나 그리고 어린 파비안의 목숨이 모두 마리화나 거래 때문에 잃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매튜에게 마약을 팔았고 차량에는 사바나도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고 크리스토퍼는 예비 부모와 태아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토퍼의 계모도 이 사건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르타 로마노스입니다. 그녀는 사바나와 매튜의 시신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2025년 11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선발이 시작되려던 때 검찰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혐의가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다시 기소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미르타는 살인 사건을 모른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감시 영상 속 트럭에도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그녀가 트럭에 타고 시신 유기를 도운 뒤 물건을 내리는 추가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의 경우가 배심원단 앞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문 영상에서 프레시아토는 자신이 매튜 게라에게서 마리화나를 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오나를 사려고 했던 거죠. 저는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가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좀 흥분해 있었어요. 그는 야, 내가 이미 여기 나와 있으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제 증언대에서 형사는 프레시아토가 말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본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그가 집 밖에서 매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문자 메시지에서도 프레시아토와 게라 사이에 어떤 불안이나 긴장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아토는 이 신문에서 자신이 매튜의 차에 있었고 그 안에서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가 우리 모든 사진에서 항상 총 같은 걸 들고 있었고 저도 그 상황에 연관되는 게 싫었어요.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그런데 저는 그가 소리치는 줄 몰랐어요. 제 귀가 다 멍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형사는 법정에서 차량의 손상이 크리스토퍼가 말한 총구가 자신을 향해 있어서 총구 안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다음 부분은 사바나가 입은 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사는 그 부상들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왼손에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계속해서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녀가 피 흘리는 걸 봤어요. 그녀가 왼쪽에서 소리 내는 걸 들었어요. 제 생각에 그는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의 몸 중 어느 쪽이 총에 가장 많이 노출됐을까요? 왼쪽입니다. 프레시아토는 총이 자기 얼굴 앞에 있었고 그걸 밀쳐냈을 때 총이 발사되어 사바나 소토를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그녀가 조수석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들께 정말 좋은 일이에요.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쇼가 끝났어요. 그냥 쇼가 끝난 거예요. 더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자동차죠. 여기 앞좌석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도 있죠.
알겠죠? 그는 어디에 있죠? 그는 저기.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죠? 그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녀는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가운데에 있었나요? 네, 제가 바로 여기 앉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기용 좌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요. 여기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아기용 좌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총이 없었죠. 그는 제가 가운데 앉기를 원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는 다르게 했어요. 제 생각엔 거의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왼쪽 좌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바로 여기 총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중앙 쪽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밀어요. 저기요. 네. 그 사람은 이미 강화세에 손을 얹고 충고를 제게 겨누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가 방아쇠를 감겼어요. 저는 놀라게 하려고 했고 그는 제가 뭘 집으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했죠. 그가 혼자서 저는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사도 말했어요. 차 안에 있는 혈흔이 크리스토퍼가 말한 이야기와 맞지 않는다고 했죠. 신문 영상에서 형사는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크리스토퍼가 한 말 중 일부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사항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봐. 그런 것들을 진실하게 설명하는 게 맞아. 항상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건 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해 방식을 바꿔보려 해. 그런 이유도 너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 범죄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퍼즐 맞추듯 짚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게 사진 4장을 보여주고 싶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해. 네가 총을 밀었다고 말하는 건 알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증거? 여러분의 주장 중 일부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손가락에 묻은 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내내 차 안에만 있었다면 저 피는 거기 있을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휠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 있을 리가 없죠. 좋아요. 창문에도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사고의 발생한 장소에서 운전해 왔다는 걸 압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를 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땅에 눕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쪽으로 끌어당기긴 했지만 조수석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내 머리나 다른 부분이 밖으로 나온 적이 있나요? 특히 뒷부분이 그런데 머리가 받기 위해 얹힌 적이 있습니까? 계속 창문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죠? 얘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를 차 밖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가 차 안에서 움직였다고 했죠. 만약 그가 차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거죠? 좋지요. 이 모든 게 당신과 아버지가 데니와 데니케이 장소에 있었을 때 생긴 일인가요? 당신이 끌려나갔나요? 당신이 끌려나갔나요?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는 그 상황을 전혀 몰랐고 왜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제가 집에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은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저에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말에 피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타이어에 피가 묻어 있을 이유도 없고 건물 안에 피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꺼내려서 여기에 놓였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걸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건 제가 문을 열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를 거기에 넣었을 때 저도 거기서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의 몸에서 피가 사방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나요? 실제로 제 몸에는 피가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 몸에 피가 묻지 않았다면 그 피를 거기에 어떻게 남겼죠? 크레시아도의 이야기는 이번 신문에서 흔들리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를 차량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중으로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모를 몰랐거든요. 저의 흉내는 글쎄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은 저는 이게 어떻게 몸이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를 끌어냈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그를 거기로 끌어냈어요. 그쪽으로요. 그리고 그의 출연량을 보면 그렇죠? 그가 끌려갔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끌고 갈 때 천장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를 밖에 내보냈다가 다시 들인 걸 기억 못하나요? 그의 바지가 완전히 들어갔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는 끌린 자국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 그를 밖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를 끌 때마다 바지가 내려간 걸 보셨나요? 제가 수다리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 안 나요? 뭐든 했을 수 있죠. 그를 차 밖으로 내보낸 건가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진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을 닫을 때 그가 계속 문을 내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문을 반쯤 내밀고 계속 조금씩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여기 바로 이 부분이 뒷좌석에 닿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 이 상처, 이걸 밀착총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었다는 건 총이 그의 머리에 밀착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머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고 총 맞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는 내내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당신을 보고 있었다고 했고 당신을 겨눴다고 했죠? 그는 나를 겨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도우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요. 그러니까 그는 밀었고 그의 손이 자신을 쏜 곳으로 갔다는 말이군요. 왼손으로 하지만 저렇게 왼손은 네,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아요. 만약에 그가 왼손으로 당신을 겨눴다면 그렇죠. 저는 지금 프라이빗 자석에 앉아 있어요. 모두가 이 프라이빗 자석을 차지해요. 저는 이렇게 몸을 돌리고 있어요. 맞죠? 저는 지금 여자애를 보고 있고 당신은 제 뒷좌석에 있어요. 저는 여자애를 데려오려고 여기 있고 당신은 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신에게 무기를 겨누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의 손은 누구에게도 닿을 수가 없어요. 그 후 검사님이 형사에게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시연해 보라고 했어요. 그는 운전석에, 저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우리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총을 이렇게 밀고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다면요? 미안해요. 그건 가짜 스트레이트예요. 죄송합니다. 일어서고 싶다면 이쪽으로 어느 쪽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그걸 겨누고 싶어요. 정말 빠르게요. 이렇게요. 그쵸? 제가 여기서 운전하고 있고 그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그가 여기로 당기고 있다면 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완전히 꺾어서 여기까지 구부려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도를 만들기 위해 팔을 뒤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기로 가서 다시 뒤로 가져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져와 다시 뒤로 당기려는 거예요. 배심원 쪽을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요? 저는 그냥 마주보고 싶어요. 판사님을 마주보고 싶어요. 여기 맞죠? 각도 이렇게 맞추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이저 옆에 결함이 있는 관통상을 그 각도에서 접촉 사격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여기서 프레시아토가 신문에서 그 이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총을 밀었다는 이야기와 그가 입은 부상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난 부상, 그리고 총이 그의 머리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내려갈 수 없어요.
네 소개는 쉽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내 뭐를 강요 보내? 그 사람 이게 너를 이쪽으로 데려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증인은 검찰 측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형사에게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가 사바나 소토와 매튜 게라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긴 구체적인 영상이 있냐고 물었고 형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옮긴 것과 관련해 그의 지문이나 DNA가 있냐고 물었고 형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프레시아토가 매튜 게라와 사바나 소토를 죽이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문자 메시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판 동안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사바나 소토의 형제들은 법정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레시아토는 유죄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텍사스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베어 카운티의 지방 검사장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의 사건 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됩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